네, 안녕하십니까? 네, 허영무입니다. 자, 이제 우리 세 번째 강의가 시작됩니다. 네, Anytime Loading, 즉시 로딩과 얼리 로딩을 위한 100% 성공을 위한 조건은 무엇이냐? 무채학과 유추학에서요. 자, 이제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CMI 픽세이션을 아이디어하게 얻고 어떤 경우에 로딩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그 얘기를 하다가 중단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제 하나하나 보면서 저희가 이런 경우에는 로딩을 할 수 있나 없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맨디블의 CMI 픽세이션을 얻은 경우를 보이는데요. 첫 번째 D111을 보시면은 완벽하게 뭐 가장 아이디어한 상태죠. 뭐 고정력을 충분히 얻을 수가 있고 저희가 또 이제 40N을 얻는다면 저거는 뭐 당연히 우리가 로딩할 수 있는 가장 아이디어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D133 뭐 역시 크리스탈 부분에 D1번이 존재하고 이제 MI 에어리어에 뭐 D3번 정도 있으면 충분히 이것도 우리가 로딩을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보면은 D444네요. 예, 가장 약한 번에 우리가 임플란트를 심었습니다. 물론 CMI 픽세이션이긴 하지만 번덴시가 워낙 좋지 않고 고정력도 아마도 이제 10N 이하로 낮게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희가 이제 퀘스천이지만 거의 이제 안 하는 상태가 되고 특히 싱글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혼자서 이게 견뎌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저런 경우는 이제 이미디어 로딩이나 얼리 로딩에 적합하다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 D1441 그야말로 이제 바이코티칼 픽세이션. 요거는 뭐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잡아주기 때문에 가운데 부분이 뭐 비어 있거나 이렇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상태로 가장 아이디어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넘어가서 상학에서의 D444 역시 이런 경우는 좀 이제 좀 기다렸다가 충분히 3개월, 6개월 기다렸다가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러나 D241 같은 이렇게 클래스2 CMI 픽세이션을 갖는 상학인 경우에는 고정력도 충분히 얻을 수가 있고 아주 이미디어 로딩을 위한 아주 좋은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세 번째 보면 D220인데요. 이런 경우도 역시 뭐 I 픽세이션은 되지 않지만 CM이 확실하게 되면서 뭐 짧은 임플란트를 심었다고 할까요? 뭐 그 정도기 때문에 이제 뭐 크라운 랭스를 좀 고려해야 되겠고 크라운이 굉장히 긴 경우는 이제 루트의 그 길이가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전치부에서 D230 같은 게 역시 CM 픽세이션인데 이 정도면 뭐 레테럴 포스가 가해진다 해도 뭐 CM이 확실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 아이 픽세이션이 안 됐다 하더라도 충분히 로딩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은 그 다음에 C 픽세이션인데요. 상악에서 이렇게 굉장히 얇은 뭐 1mm, 2mm, 3mm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제 사이너스 리프팅을 하고 뼈 이식을 하고 했을 때 고정을 뭐 30, 40 얻으면 로딩할 수 있느냐. 역시 C 픽세이션이 됐기 때문에 좋긴 하지만 역시 이런 경우도 크라운이 길다고 생각하면 역시 크라운 루트 레이쇼를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고려하면서 뭐 브릿지인 경우에는 뭐 한두 개 정도는 이렇게 엮어서 갔을 때 뭐 할 수도 있겠고 그러나 싱글은 역시 버티컬 포스에도 견디지 못하는 정도의 힘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충분히 사이너스가 뼈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죠. 그리고 한 6개월 이상 기다렸다가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역시 전치부로 갔을 때 D200라는 이런 그 형태가 됐을 때
물론 에이펙스 쪽에 우리가 뼈 이식을 하긴 하지만 서포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역시 충분히 기다리는 게 좋겠지만 전치부의 라테럴 폴스고 힘이 크게 가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뭐 주변과 이제 스프린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아웃 오브 오클루전을 시킨다거나 이런 경우에 뭐 로딩을 하는 것은 특히 전치부에 이제 음식을 뭐 센 걸 씹지 말라고 하는 그 정도의 선에서 가능하고 뭐 멀티플로 엮는다고 한다면 뭐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D255. 5는 뭐, 이제, 4보다 더 안 좋은 상태의 거고, 거의 뭐, MT 상태에 있겠죠. 뭐, 이런 경우에는 이 C 에어리어의 그, thickness가 굉장히 중요한 상태가 될 거고, 역시 크라운의 길이도 생각을 해서, 뭐, 만약에 꼭 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레터럴 폴스를 조절을 하면서, 이제, 라테럴 폴스가 가해지지 않도록 크라운의 모든 커습이라든가, 이제 크기라든가 그저 테이블 같은 걸 줄이면서 최대한 라테럴 폴스 가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디자인하는 게 맞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CMI 픽세이션의 그런 형태에 따라서 그 로딩 시기를 결정하고 로딩을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보시면 근데 MI 픽세이션 역시 C 픽세이션의 이제 부재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역시 크라운의 길이를 이제는 고려를 해야 되고 이것은 곧 캔틸레버의 레버암의 역할을 한다. 레터럴 폴스를 받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고 정 꼭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레터럴 폴스를 철저하게 제어하고 가해지지 않도록 하면서 오로지 버티컬 폴스만 가해지게 하는 그런 이제 오클루전 스킴을 가져가야 될 것입니다. 역시 뭐 이것도 MI 픽세이션이겠죠. 마찬가지죠. 로딩을 꼭 못한다는 건 아닌데 레터럴 폴스를 가는 걸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주변의 임플란트와 반드시 엮어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는 거죠. 다 똑같은 맥락으로 이것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전치부에 우리가 이제 식립할 때도 마찬가지 또 MI 픽세이션의 개념이 되겠고, 이건 본 덴시티를 생각해야 되고, 결국에는 이 폴크룸에서부터 이 크라운의 길이까지의 거리도 생각하면서, 템포라리로 할 건지, 파이널로 할 건지, 이런 결정을, 이제 하지만, 보통 이, 크라운이 길어질수록 우리가 이제 이미디얼 로딩을 좀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아이 픽세이션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이제는 가장 안 좋은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래요? 결국은 가해지는 이 힘에서부터 이 에이펙스, 이 폴크룸까지의 거리가 굉장히 길고 상대적으로 에이펙스의 이제 루트의 길이가 짧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당연히 이제 컨트라 인디케이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꼭 내가 로딩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 에어리어의 이 부분에 이제 길이를 증가시켜야 되고, 임플란트 크라운 레이쇼를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때는. 크라운이 길면 길수록 이제, 밑에 이제 루트의 길이를 이제 증가시켜야 되는 상태가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다이메타를 증가시켜서 우리가 이제 긴 임플란트를 심을 수 없으면 이제 폭이 굉장히 넓은 뭐 6mm, 7mm 이런 강력한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루트의 길이와 상관없이 이 크라운의 길이가 길게 되면 레터럴 폴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 밴딩 모먼트의 양은 총합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그 힘이 이 에이펙스에 물론 전달되지만 이 폴크룸에 전달이 되는 거, 폴크룸에 전달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폴크룸에 전달되는 힘은 이 바깥의 크라운에서 가해지는 힘 더하기 이 루트에서 발생하는 힘의 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크라운의 길이가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그 다음에 루트의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이 폴크룸에 가해지는 힘은 굉장히 더 증가된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아이 픽세이션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고려하고 가장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시도해야 될 그 이미디얼 로딩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두 번째까지 왔습니다. 제가 가급적이면 이 네 번째까지 오늘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맥시멈 세 번째, 맥시멈 bone to implant contact ratio 또는 contact area. 이걸 이제 줄이면 BIC ratio라고 얘기하죠. 자, 보통 우리가 말하는 BIC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임플란트를 신고 그다음에 뭐 3개월, 6개월 후에 얼마나 뼈가 많이 달라붙었느냐, 보온 형성의 그런 이제 양을 보기 위해서 BIC 레이쇼라는 거를 이제 많이 동물 뭐 실험에서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이 BIC는 맥시멈 BIC는 신고서 3개월 기다린 후에 오세오 인티그레이션의 그런 퀄리티를 재는 것이 아니라 임플란트를 딱 신고 나서 그때, 그때의 BIC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본과 임플란트가 얼마나 컨택되어 있느냐, 그 양이 얼마나 되느냐가, 이제 이미디얼 로딩에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임플란트를 심을 때 크레스탈이나 어느 부분에 이제 단단한 본, 디완본 같은 이런 본이 있을 때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거를 처리하냐면, 하나는 크레스탈 와이드닝을 하고 카운터 싱크라고 하는 이제 크게 넓힌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이렇게 그냥 편하게 심는 거죠. 이렇게 편하게 심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게 이제 카운터 싱크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어도 우리는 40N을 얻을 수가 있고, 좋은 상태가 되죠. 이제 그러나 이제 여기다 로딩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과연 이게 가장 아이디어한 그런 컨디션이냐 하는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그 스레드의 끝만 이렇게 컨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셀프 탭이 가능하고, 끝에만 딱 다 있기 때문에 잘 들어가죠.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40N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반면에 우리가 이제 이걸 크레스탈을 이렇게 와이드닝하고 카운터 싱크를 딱 주는 대신에 드릴링은 좀 이제 적게 하고 거기를 이렇게 탭을 이용해서 탭핑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심는 거하고, 하나는 탭을 이걸로 탭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스레드를 만들어 놓고 임플란트를 손으로 돌돌돌돌돌 이렇게 심는 걸 말하죠. 이렇게 심게 됐을 때 똑같이 40N을 얻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이제 bone to implant contact area는, BIC area는 오른쪽이 왼쪽이 더 클까요? 오른쪽이 더 클까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당연히 오른쪽이 더 이제 더 크죠. 스페이스 없이 모든 부분에 다 본이 컨택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가 똑같은 40N 얻었을 때 뭐가 달라지느냐? 이제 로드 베어링 에어리어가 좀 더 넓은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탭을 하게 되면 이제 스테빌리티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스테빌리티가 헐거워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전에 이게 시도하던 탭을 보면은 탭이 막 뒤뚱 되면서 완전히 그 뼈를 이렇게 망쳐놓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 걸 우리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는 탭을 그렇게 만들지 않죠. 어떻게 하면 뒤뚱거리지 않으면서 임플란트 심듯이 척척척 감기면서 탭을 하느냐. 그래서 탭의 이제 모양이나 이런 걸 잘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임플란트 심는 대신에 이 탭으로 먼저 해줬을 때 스페이스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심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임플란트를 셀프 탭핑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임플란트의 서피스가 심을 때 망가지거나 프릭션에 의해서 뭐 망가지거나 아니면은 이 본에 뭐 이렇게 프릭션을 많이 주면서 압박을 가하면서 심지 않고 이렇게 패시브하게 임플란트를 심는 거라, 돌돌돌돌 이렇게 심는 거라 사실은 뭐 너무나 편하게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우리가 걱정하는 본이 망가지는 거 아니야? 아니면은
뭐 임플란트 스테빌리티가 막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걱정을 보통 하게 되는데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예. 집어넣고 헐겁게 들어가는데 마지막에 내가 원하는 그 깊이에서 딱 40N을 얻으면 단번에 탁 얻으면 되잖아요. 처음부터 낑낑대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돌돌돌돌 이제 제시대로 심은 다음에 한번 탁 이제 하면은 40N이 나오는 너무나 멋지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이제 그냥 누가 봐도 오른쪽이 외부의 힘을 견디는 능력이 뛰어나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40N을 얻어도 어떻게 얻느냐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비교를 해보니까 이제 이렇게 카운터 싱크를 하고 심었을 때 40N 얻었을 때 BIC는 뭐 15%에 불과한데 탭을 하고서 심었을 때는 무려 81%라는 어마어마한 컨택 레이쇼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로딩을 가하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그것도 우리가 실험을 해보니까 이완요소법에 의해서 실험을 해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똑같은 힘을 가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컨택되는 부분이 빨개져요. 카운터 싱크를 딱 심으면 이 컨택되는 부분이 빨개져요. 이게 빨개진다는 건 무슨 말이냐? 거기에 이 모든 힘이 집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버로드가 가해지는 거죠. 똑같은 힘이 작은 에어리어에 가해지니까 그거는 이제 힘의 집중. 그래서 이제 부하라고 얘기하는 그런 게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의 힘이 과부하인지는 이제 우리가 잘 모르지만 과도한 압박이 가해졌을 때 뼈가 이게 녹는 거잖아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버로드가 가해지면 그나마 붙어있던 뼈가 녹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미디어 로딩에 실패할 확률이 많다. 대신에 이렇게 탭을 하고 이렇게 헐겁게 심어서 40N 얻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봤더니 똑같은 힘을 가했을 때 이 빨간 줄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죠? 왜냐면 모든 힘들이 이분하게 모든 뼈들에 이렇게 골고루 분산이 돼서 실제로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힘이 아주 작아진다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이제 로드를 가해도 이게 어떤 오버로드가 아니라 스티뮬레이션에 의해서 오히려 이제 약간의 자극을 가해주니까 주변에 압박을 받는 그 뼈들이 더 자라고 주변에 이제 단단하게 되는 이런 효과를 봐서 실제로 이 프리태핑을 해가지고 이 로딩을 하는 게 가장 이제 아이디얼하다. 특히 이런 BIC 레이쇼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런 실험을 2016년도에 네오바이오텍에서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제 뼈의 본 덴시티도 파악을 이제 해야 된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CMI도 생각을 하게 된 거고, 똑같은 구조력을 얻어도 이제 어떻게 맥시멈 BIC를 가질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D444라는 이런 본이 나타나면 저희들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뭐 당연히 이제 블러드 서플라이가 굉장히 잘 되고, 압박을 아무리 가해도 뭐 블러드 서플라이 잘 되니까 뭐 이제 이게 스티뮬레이션이 돼가지고 주변을 더 뼈를 만들어낼 건지, 그러니까 이제 생체가 이 기존의 뼈를 녹일 것인지 아니면 여기다 더 새로운 뼈를 달라붙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근데 보시면, 충분히 D444333는 우리가 이제 스퀴징을 할 수 있다는 거, 이제 이게 컴팩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보통은 우리가 들링을 작게 하고, 보통은 이제 오스테오토미라든가 아니면 이제 덴사바 같은 걸로 이제 뼈를 이렇게 컴팩션을 시키거든요. 컴팩션을 시킨 다음에 임플란트를 심게 되죠. 자, 그러면 잘 보시면 이제 덴사바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좋죠. 소프트한 본에 먼저 이거를 이제 쭉 돌리면서 뭐 역방향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뼈를 이렇게
덴스하게 만드는 본 덴시피케이션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하는데, 그게 항상 좋겠냐는 부분이죠. 우리가 드릴링을 하게 되면은, 샤프한 드릴 가지고 드릴링을 하게 되면 본에 이제, 데미지를 주지 않겠지만, 이게 무딘 그런 드릴 가지고 이거를 이기면서 막 인기면서 뭉개면서 들어갔을 때, 물론 약한 본은, 이게 컴팩션을 시켜줘서 좋긴 하겠지만, 단단한 본을 만약에 잘못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이 타버리거나 아니면은 본이 이게 뭉개지고 더 컴프레션 돼서 오히려 이제 괴사가 일어나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덴사바를 사용할 때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고, 뭐 약한 본을 단단한 본을 만나면 덴사바를 하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저희의 개념은 CMI 픽세이션 개념은 뭐냐면, 듀링 할 때 이미 본 덴시티를 파악을 했어요. CMI에. 그러면 각각에 있어서 딜링을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우리는 이제 알죠. 알고, 전부 다 약하네. D444, 333네. 이러면 우리는 이제 딜링을 한 단계에서 두 단계 적게 하죠. 적게 한 다음에 이거를 뭐 인위적으로 넓히는 게 아니라 임플란트 자체가 이렇게 테이프 하지 않습니까? 이 테이프 하면서 강력한 스레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게 심게 되면, 아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한번 잘 보세요. 드릴링을 적게 한 다음에, 본이 너무 약해. 그럼 더 이상 드릴링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로 임플란트가 들어갑니다. 자, 본을 이렇게 컴팩션 하면서 임플란트가 들어가죠. 그럼 얼마나 더 많은 컴팩션을 원하시나요? 컴팩션을 원하는 만큼 드릴링을 적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건 본 덴시티가 너무 약하네. 그럼 드릴링 한 번에 그냥 그 다음에 뭐 굵은 5.0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덴사바 같은 이거를 넓히는 그런 두 단계의 작업이 필요 없고, 드릴링 한 번에 그냥 임플란트를 스퀴징 하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이보다 더 완벽한 임플란트 플레이스먼트가 어디 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약한 본이라 생각하고 드릴링 이렇게 하면서 심어보니까 이게 갑자기 40뉴턴이 넘어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 경우는 뭐냐면 주변에 단단한 본을 만난 거예요. 자, 이제 이럴 때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하죠. 이거는 드릴링을 좀 더 해야 되겠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면 다시 이거를 풀러서요. 옆에다 이제 잘 보관하고, 그 다음 단계 드릴링을 해서 적절하게 셀프 태핑으로 too much compression 주지 않는 상태에서 컴프레션 해주면 이제 임플란트를 심으면 되고요. 적절한 힘에서 이제 들어갈 때 만약에 토크를 많이 받으면, 그때는 이제 하는 방법이 임플란트를 좀 이렇게 세게 누르면서 인서션을 하게 되면 웬만한 이제 그런 컴프레션이나 이런 거를 조금 피하면서 우리가 아주 샤프하게 본을 깎아내면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러니 이제 이런 약한 본에서의 임플란트 플레이스먼트는 너무나 쉬운 플레이스먼트다. 근데 단 한 가지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 아무리 우리가 이제 본 덴시피케이션을 했다고 칩시다. 본 스텝 컴팩션이든, 그럼 우리가 D444본에 맥시멈으로 얻을 수 있는 그 인서션 토크는 얼마일까요? 30뉴턴이요? 아니면 40뉴턴이요? 네, 저희가 실험에 의하면 D444번은요, 아무리 내가 이니셜 드링이 2mm만 하고 내가 5mm 다이아미터 임플란트 심어도 10뉴턴 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444번에는 우리가 30뉴턴 이상을 얻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리 컴pression을 한다 해도, 아무리 거기에 뭐 뼈를 집어넣고 뭐를 한다 해도 30뉴턴 얻기는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immediate loading의 contraindication이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 뭐예요? 그냥 10뉴턴으로 그냥 만족하고 그 다음에 기다리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왜 컴팩션을 많이 하고 뭘 하려고 합니까? 그러고 안 되는 걸. 그러니까 본이 약해, 오케이, 이거는 기다리는 거야. 이렇게 가시는 것이, 아무리 무슨 이제 덴사버를 써가지고 이걸 넓힌다 해도 결국에는 그렇게 쉽지 않은 결론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이렇게 드링을 적게 하고 이런 테이퍼 바디를 임플란트를 누르면서 심으면서 마지막에 얻는 토크, 그것이 맥시멈이다. 그것이 10뉴턴, 20뉴턴, 30뉴턴일 수 있는데 바로 그런 거에 만족하고 로딩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우리가 상황을 봐가지고 결정한다. 바로 이거죠. 그걸 아까 액티브 플레이스먼트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DA133, 1444를 만나게 됐을 때는 이 C 에어리어가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고정을 잘해두면 아이디어하게 얻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 애니타임 로딩의 그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거가 되기 때문에 이 C 에어리어를 잘 다스리고 그 다음에 MI 에어리어의 약한 부분을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컨트롤 해준다면 아이디어란 CMI 픽세이션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희는 이니셜 드릴링을 하면서 본 덴시티를 파악을 하고 그것이 D133, D144 그러면 이제 위에는 풀 드릴링, 아래는 언더 드릴링, 그 다음에 위에만 태핑. 예, 바로 이거죠. 바로 이게 너무 이제 그냥 로직한 컨셉인 거죠. 그 다음에 임플란트는 손으로 쫙 집어넣고 마지막에 밑에는 컴팩션 하면서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CMI 픽세이션이 아주 아이디어하게 얻어지는 거지. 이 이상 더 어떻게 더 아이디어라는 픽세이션을 얻냐. 저런 데 로딩을 하게 되면 완벽하게 성공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언노운 페일리어가 있을 수가 있으며 오버로드가 어떻게 가해질 수 있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CMI 드릴링 컨셉이 뭐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져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 부분은 패시브 플레이스먼트, 아래 부분은 액티브 플레이스먼트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D122, D111 이런 부분에 만났을 때는 우리가 뭐 로직하게 보면은 풀 탭 드릴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위에 부분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 임플란트가 많잖아요. 그리고 투피스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위에가 얇아지면 안 되니까 이제 여기를 좀 넓히거든요. 넓히고 두껍게 만들기 위해서 넓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이제 그 코어가 스트레이트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넓어지는 임플란트가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스트레이트 탭 가지고는 위에 부분을 만들어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풀 스트레이트 탭을 한 다음에 한 번 더, 이게 풀 스트레이트 탭이거든요. 탭 한 번 한 다음에 위에 부분을 한 번 더 쉐이핑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블 탭핑이란 말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임플란트의 그 형태에 따라서 어떨 때는 스트레이트 탭으로 되는데 어떨 때는 이런 테이퍼 탭을 쓰거나 해서 완벽하게 맥시멈 BIC를 얻으면서 40뉴턴을 얻으면서 트라우마도 줄이면서 미니멈 디입을 얻으면서 완벽하게 로딩할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자,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분을 만나든지 그럼 나는 어떻게 드링 할 수 있는지 이거를 이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CMI 드릴링 프로토콜이라고 하면, 우리가 트라우마리스 플레이스먼트, 그 다음에, 이거는 미니멈 스테비티 딥을 얻기 위한 거죠. 그래서 노 딥을 얻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이제 맥시멈 BIC를 얻어야 되고, 당연히 맥시멈 30, 40 토크를 얻어야 되는 건 물론이고 맥시멈 BIC까지 얻어내는 상태.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단단한 본에서는 프리태핑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약한 본은 우리가 언더사이드 딜링하고 셀프 컴팩션 시키는 걸 이제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함에 의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애니타임 로딩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이제 결론을 다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탭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응? 물론 우리가 왜 지금도 뭐 프리태핑 하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왜냐면 요즘엔 그렇게 안 한다고 하니까. 그거는 우리가 이제 컨벤셔널 로딩을 할 때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펑퍼짐하게 드링을 하고, 만약에 5mm 임플란트라고 하면 4.5에서 4.7까지 드링을 하고, 그냥 0.12mm 걸리면서 임플란트 심으면 그냥 성공하는데, 뭐가 문제야? 왜 탭을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제 강의를 듣고 나면, 이 맥시멈 BIC를 얻기 위해서 펑퍼짐한 와이드 드링이 아니라, 내로원 드링하고, 이거를 쉐이핑을 통해서 맥시마이즈 시키는구나 하는 걸 이제 이해가 되셨으면, 이 탭의 기능, 저희가 이제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해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프리태핑하는 탭을 저희는 이름을 이제 맥시라고 지었습니다. 맥시. 왜 맥시일까요? 맥시는 그야말로 맥시멈 BIC를 얻기 위해서, 이름은 맥시멈이라는 뜻에서 맥시라는 이런 예쁜 단어를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맥시 그러면 그럼 맥시멈 BIC, 탭에 의한 맥시멈 BIC를 얻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임플란트의 모양과 똑같이 만들어 버리면 내가 왜 임플란트하고 싸워야 돼? 임플란트 심을 때 이게 안 들어가, 이게 너무 헐거워, 이거 깊이 조절이 안 돼, 왜 이런 거를 임플란트 가지고 싸워야 되냐? 저희가 똑같이 생긴 맥시가 있어. 그럼 그거를 먼저 단단한 봉이라고 생각되는 데 있으면 서심치 말고 이거를 먼저 하시는 겁니다. 내가 셀프 탭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D3까지는 괜찮은데 D2, D1번을 만나면 이 맥시를 생각을 하시면 선생님들이 0%의 실패율, 100%의 로딩을 하든지 안 하든지 100%의 성공을 가져올 수 있는 아주 훌륭한 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임플란트와 다르게 이 맥시는 이 커팅 엣지가 어마어마하게 발달돼 있어서 그냥 착착착착 그 단단한 부분도 다 깎고 들어갑니다. 보시면은 강력한 여기 커팅 엣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헬리컬 형태로 돼 있어서 뒤뚱되지 않습니다. 뒤뚱되지 않고 사풍이 쫙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걸 IS2나 IS3 이제 어떤 IT3에 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탭을 개발했고요. 그래서 이 형태가 좀 다르거든요. 임플란트 형태가 길이에 따라서 직경에 따라서 형태가 조금씩 다르고, 스트레이트한 것도 있는 반면에 이제 테이퍼, 스트레이트 테이퍼 이런 형태의 가지고 있어서 그거는 길이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길이에 맞게 이렇게 모양을 똑같이 만들어 놨으니까 그 키트 자체를 이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IS3, 3와 2가 똑같이 호환되면 좋겠지만 이게 피치가 달라가지고 선생님들이 쓰시는 거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맥시 트라이얼 픽처라는 맥시 키트가 있고요. 이름이 맥시 키트로 아마 이제 돼서 나갈 텐데, 그런 이 맥시 키트라는 이 탭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하고, IS2, IS3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보시면은 선생님들이 이제 이 맥시를 이용하게 되면 단단한 본을 만났을 때 맥시 쓴다 그랬잖아요. 자, 이제 전에 제가 보여드린 케이스예요. 이게 K9의 상악 견치에 이제 이미디얼 로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루트를 발치하지 않고 루트에 바로 드릴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이제 뭐하고 같으냐면 이제 소켓 쉴드 테크닉이랑 비슷한 건데, 가운데 이거 이제 탭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먼저 루트를 이제 일부를 제거하지 않고 드릴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중앙에 우리가 그 방향에 맞게 해가지고 드릴링을 이렇게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사이즈의 이제 임플란트의 탭을 결정하셔가지고 저걸로 이 루트를 깎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루트를 깎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깎을 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게 약간 이제 크랙이 가고 이렇게 금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루트에서 금이 가면 이건 큰일 나잖아요. 왜? 그러나 바로 이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안에 신경이 있는 거와 완전히 제거된 상태는 완전히 다르죠. 이거는 루트가 쪼개져도 괜찮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이게 쪼개지는 것이 이제 블라드 서플라이가 되고 해서 뭐 안쪽에 오세오 인트루전 되는 부분에 더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안쪽에는 이런 식으로 완벽한 임플란트 모양과 똑같은 탭의 형태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링구알 쪽이 본이 필요 없으니까 이거를 제거하고 루트는 필요 없으니까 제거하고 원하는 쉐이핑을 한 다음에 임플란트를 손으로 타라락 집어넣는 거죠. 네. 이렇게 손으로 집어넣고 마지막에 내가 이미 맥시로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깊이 조절은 이미 다 된 거죠. 네. 맥시로 다 깊이를 정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는 40N은 딱 채우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캐나인 이 상악 견치에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 앤드 로딩을 할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제아무리 해봐도요, 루트가 약간 걸릴까 말까 해서 이거 심기조차도 어렵습니다. 왜냐면 개인 임플란트를 심으셔야 되고요. 개인 임플란트를 심으셔야 되고, 그래도 고정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켓 쉴드 테크닉을 사용하고 우리가 이런 프리태핑을 맥시 같은 태핑을 이용해서 깊이 조절과 토크 컨트롤을 하면서 완벽한 BIC를 얻으면서 임플란트를 식립된다면 이게 실패할 이유가 없는 거죠. 쌤들 그 소켓 쉴드 테크닉이 얼마나 성공률이 높은지 보셨습니까?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굉장히 수십 번의 그 소켓 쉴드 테크닉을 했지만 지금까지 롱텀으로 20년 동안 페일한 경우가 없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프리딕티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캐나인 에어리에도 그가 그거를 시행한 모습이죠. 40N 얻는 거는 이제 이미 정해진 결과인 것이죠. 원하는 깊이에 원하는 그런 토크를 얻어가면서 그러니까 이런 매직 아이템 같은 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바로 이제 템포라리를 할 수 있는데 네, 뭐 사이즈를 결정하죠. 뭐 긴 거, 좀 중간 거 뭐 이렇게 있는데 하나 선정을 해가지고 제가 이 경우는 좀 너무 짧은 걸 선택을 했어요. 네, 너무 짧은 걸 선택을 했는데 그래도 문제가 안 되는 게 이게 매직 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움직입니다. 내가 조물딱 할 수 있고요. 이게 넓이도 늘릴 수가 있고 길이도 늘릴 수가 있고 또 줄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모양을 만들어 가고요. 당연히 아웃 오브 오클루전이죠. 뭐 캐나인 가이던스를 시키시면 안 되고 모양을 다듬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길이도 뭐 이제 늘리고 뭐 줄이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큐어링을 하시면 이제 되는 거죠. 꺼내서 팔리싱을 하고 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자연치 같은 형태의 템포라리를 그 자리에서 바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24년 5월이었고 제가 이제 좀 쉐이핑을 하는데 뭐 하이스피드로 쉐이핑을 하고요. 2주 후에 오셨을 때 모습이에요. 뭐 굉장히 뭐 훌륭한 상태가 되어져 있고 뭐 그대로 자연치 같은 형태를 보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애니책으로 이렇게 체크해 봤을 때 뭐 스테빌리티가 당연히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대로 69를 유지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재밌는 그런 토픽이고 우리가 한번 시도해 볼 테크닉인데
저는 이런 식으로 하고, 제가 이제 언제든지 꺼내서 확인도 해보고, 여기 보시면은, 근데 여기 약간 하얀 부분이 보이는데, 이게 이제 루트가 버칼 쪽에 남아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크라운에 닿아서 보이는 부분인데, 저런 부분은 조금 갈아줘도 되고요. 갈아주면 이제 소프티슈가 거기에 좀 차게 될 거고, 루트와 소프티슈가 자연스럽게 만나면서, 이제 그게, 또 하나의 이런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뭐, 이제 10개월 후에 이제 뭐 이미 파이널로 바꿔준 상태에 있고, 굉장히 스테이블하게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이 트라이얼 픽처, 맥시라고 하는 맥시멈 BIH를 얻을 수 있는 D1, D2번에서 어떻게 컨트롤을 하고, 어떻게 페일리어를 제로로 만들면서 내가 원하는 로딩 할 수 있을까 하는 게, 네오바이오텍의 이런 컨셉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이제 한 40분이 됐는데, 이 4번을 계속 해야 될지, 이제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일단 이 4번을 하기 전에 일단은, 제가 강의를 마치고, 4번은, 또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뭐 중요한 토픽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